안녕하세요. 부평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사무국장 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면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참여하신 분들 모두가 음소거가 되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사인을 주실 때 동그라미 오케이, 혹시 또 의견을 내실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제가 무언가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목소리는 어차피 저희에게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음소거를 해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권역별로 만나고 마무리 시간으로 오늘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 접속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몇 분간 접속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황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화면이 지금 제가 앞에 화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영상 네네. 지금 오신 분들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산 어우렁더우렁 와 계시는데 손 흔들어 주세요. 네. 갈산 어우렁더우렁 와 계시고요. 몇 분 참여하고 계시나요? 손가락으로 말씀해 주세요. 몇 분 참여하고 계시나요? 음소거 하지 마시고요. 네, 손가락으로 두 분. 네, 두 분.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다였군요. 더 많은 분들이 계실 줄 알고. 네, 두 분. 강영애 대표님과 회원님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제가 눈이 나쁩니다. 예슬 어린이집인가요? 예슬 어린이집인가요? 거기 어디니? 정원공동체. 예, 정원공동체 아까 오전 타임에 참석하셨던 정원공동체 회원님들 다시 나와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정원공동체 부계이동 네, 손 흔들어 주세요. 어머님. 네, 지금 시간에는 몇 분 계시나요? 네 분 계시나요? 네 분?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하악골 주민협의회 김용환 대표님 나와 계신 것 같아요. 김용환 선생님, 네, 손 좀 흔들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다올빛 이주 여성연합회 우리 회장님 나와 계시네요. 김은미 회장님 이하. 옆에 계신 분들은 누굴까요? 옆에 누구신가요? 더 많다는 뜻으로 네, 들립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제가 불러드리는 것보다 우리 카메라 줌을 하시는 분이 화면을 열어드리면 제가 그분을 소개할게요. 우리 카메라님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디신가요? 영성마을인가요? 우리 김찬미 선생님인가요? 아닌데? 아, 동네, 동네야 이용호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국장님. 아유, 귀걸이가 예쁘십니다. 네. 다음 분, 다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네, 우리 마분리 공동체. 아까도 오셨었는데, 조재형님, 안녕하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분 넘어가 볼게요. 마분님 다 같이 계시는데, 그럼 원컷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거기 혹시 다른 것들은 다 음소거 해주셨죠?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마분님 공동체 네 분. 다음엔 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연극마을 올레인데요. 연극마을 올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옆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딱풀연구소에 계셨던 한지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지연 선생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어디였죠? 상고 꿈자람터. 이지연 대표님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소개를 잘못해드렸네요. 네. 그 다음에 갈산 어우렁더우렁의 선생님, 네, 서자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트북이시네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굴포천의
윤춘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손 흔들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아, 웃는 얼굴이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다 어렵겠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우리 이 마부 어딘가요? 아, 행복울림 오순옥 선생님. 눈이 나빠서요. 안녕하세요, 오순옥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오순옥 선생님 행복울림이 사실 오늘 오전, 오후 10시, 11시 타임 다 들어오고 계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는 다색빛 공동체. 다색빛 처음으로 저희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것 같아요. 아까도 들어오셨었는데 얼굴은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예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거꾸로 나오고 계시는 분, 우리 김찬미 선생님인데 어쩌면 좋아, 우리 김찬미 선생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행복울림. 네. 우리 김양옥 선생님, 양옥 선생님. 네네. 손 흔들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멋을 위해 안경을 포기했는데 안경을 쓸 걸 그랬습니다. 네. 저희 인천 역사탐방 김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카리스마 멋있으십니다. 네. 우리 옆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해바라기 이기석 대표님 머리 보이고요. 박겸정 총무님 모자 보이십니다. 손 흔들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옆에 다른 분들도 계시다는 네, 손가락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다색빛 공동체 최영옥 선생님 안녕하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최영옥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본인이 송출되고 계십니다. 네. 우리 행복울림이시죠? 공인 사랑넝쿨 사랑넝쿨 우리 총무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긴장 풀고 있다가 우리 딱풀연구소 김자희 대표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이따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지금 영성마을 들어와 계시고요. 저기 화랑북로도 보이고요. 제가 한꺼번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북로 손 들어주세요. 새마을회 손 흔들어 주시고요. 협동조합 예슬어린이집 안녕하세요. 저희 굴포천 최하자 대표님 이하 굴포천 손 들어주세요. 네, 그러시고요. 아래가 안 보입니다. 하늘타리도 안녕하세요. 하늘타리 새마을 지도자회 부녀회도 김동현 대표님 포함 안녕하세요. 동안마을 나와 계십니다. 동안마을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센터의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다 됐나요? 저희 혹시 소개 안 해드린 공동체 있으시면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제가 화면이 상당히 굉장히 멀어서 잘 안 보여서 못 소개시켜 드린 거거든요. 김동현 대표님 아까 소개시켜 드렸고 협동조합 예슬어린이집 아까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그쵸? 네, 원장님 인사했고요. 네, 어울림 이끌림은 사랑넝쿨이고요.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정원공동체 아까 다들 모니터를 못 보고 계셨는데 한 번만 더 볼까요? 정원공동체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고요. 어, 지금 올 한 해가 정말 많이 힘들었어서 저희가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사실 온라인에 대한 피로감을 많이 더해줄 것 같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자꾸 시키다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속하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들을 초대했는데요. 제가 줌 이거 시작하기 전에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혹시 문자로 동영상을 다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하신 분들 동그라미 한 번만 보내주세요. 시청하신 분들 어머 숙제를 다들 안 하셨네. 그러면 영상을 지금 다시 보실 수는 없어요. 휴대폰으로 여기 여러분들 참여하고 계시니까 한 끼 줍쇼라는 TV 프로그램 JTBC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오케이. 네. 한 번도 못 보신 분들 X 한 번만 해주세요. X. 못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으시네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제가 본의 아니게 JTBC를 홍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에서 2016년도에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지금은 초기의 상황하고 아마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다르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는 초기 세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MC 두 사람 강호동과 이경규가 사회를 맡으면서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숟가락 하나씩을 들고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아무 집이나 초인종을 눌러서 띵동 하고 눌렀을 때 저희 밥 한 끼만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문을 열어서 식사를 직접 대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사실 공동체가 얼마만큼 살아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회가 도시가 얼마나 삭막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프로그램에 담고 싶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의 문을 열어주고 밥을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오픈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공동체적인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마을에서 찾고 싶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1호로 밥을 주신 분들이세요.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박수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영상을 보셨더라면 아마 그 문을 열기까지가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보셨을 텐데 영상을 못 보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한 끼 줍쇼 1편에서는 밥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 만에 찍은 촬영이기는 하지만 강호동 씨와 이경규 씨가 12시부터 만나서 밥을 얻으러 성수동에서 밥을 얻으러 숟가락을 들고 초인종을 수없이 많이 누르는데요. 밥을 주기 위해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저녁 거즘 7시가 다 되었었죠. 7시가 다 되어서 첫 번째로 열어주신 두 분이세요. 그런데 그 7시에 열었을 때조차도 이 두 분은 한 끼 줍쇼 1편에 못 나왔어요. 2편에 나오시거든요. 1호집인데 2편에 나와요. 그만큼 삭막한 도시의 현장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적은 7시에 첫 문을 여신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초대했고요. 여러분들께 이 두 분을 소개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게 아니고요. 각자 자기소개를 할 텐데요. 두 분은 사실 방송에 나온 거는 밥을 준 부부이시지만 실제 각자 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세요. 제가 7, 8년 전에 한상민 대표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 줍쇼가 나오기 전이었죠. 그때 청주에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때 한상민 대표님과 제가 같은 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같이 아이디어를 짜고 내고 발표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서 인연을 맺었었는데 그때
만난 인연으로 제가 한 끼 줍쇼를 딱 보는 순간 이 편을 어쩌다 봐서 이 편을 제가 어쩌다 봤는데 한상민 대표님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오네 TV에? 이러면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때 1박 2일 동안 나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이라면 충분히 이분은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 방송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인연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두 분 어떻게 이 자리에 모셨겠습니까? 네, 두 분 각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성수동에 살고 있고요. 두 아이 키우고 있는 한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상민님의 부인인 조수연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너무 겸손하게 자기를 소개하시네요. 하시는 일들을 얘기를 안 하시고 가정부로 소개해 주시는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한상민님과 한상민님의 남편 조수연님이십니다. 네, 두 분도 지역에서 마을살이를 하고 계시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사실은 실천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상적인 방송에만 출연하신 분이었더라면 초대하지 않았겠지만 삶에서 그것들을 매 순간 실천하고 계셔서 꼭 한번 자리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에 나오지 않은 뒷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경규 강호동 씨가 이분들의 집 계단 밑에서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밥 한 끼를 줄 수 있나요? 그럴 때 우리 한상민 님이 작은 아이를 한 팔에 안고 문을 탁 여시면서 그럼요 들어오세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방송에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했는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네, 저희 집이 특이하게 저기 문 밖에 초인종이 없었어요. 되게 특이한 집 구조였는데 그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랫집에 사는 처자가 그 방송팀을 만나서 알려줘요. 현관문을 열어야지 안에 초인종이 있다. 그래서 거기 살지도 않는 아직 집만 얻어놓고 안 사는 그 아직 결혼 전에 그 처자분이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된 건데 전 뭐 띵동 했으니까 나가봤죠. 나가보니까 익숙한 얼굴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밥을 먹자고 이제 숟가락 딱 들고 있는데 저는 밥을 먹을 참이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밥 먹자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밥 있고 저 사람들하고 언제 밥 한번 먹어보겠냐 저는 그런 마음에 흔쾌히 들어오라고 말씀드렸죠. 재밌잖아요. 네. 언제 먹어보겠습니까? 이 멘트가 방송에 그대로 나가요. 재밌잖아요. 이분들하고 언제 밥을 먹어보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내 집에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 아마 조수연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자로서 내 집에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집이 일단 정갈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만한 환경이 되어 있는 보여줄 그러니까 쇼할 타이밍이 되었는가가 되었을 때 사람을 초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쇼를 하지 않고 사람을 초대하는 건 우리 가족들이에요. 언니가 온다거나 오빠가 온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사람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즐겁지 아니한가? 혹시 조수연 님의 입장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놀란 게 너무 많은 불빛이 저희 집에 딱 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그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하는 사람이라 드릴 수 있는 게 다 산 음식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아마 문을 열고 제가 웰컴한 이유는 저희가 그렇게 밥 한 끼 못 먹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저희가 망하게 됐는데 아무도 저에게 밥을 주지 않았을 때 저희가 교회에서 밥을 얻어먹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결심한 게 누구든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하면 좀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래 밥 한 끼 준대 어때 이런 남편 마음을 좀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기억은 아니었던 걸로. 근데 그래도 부창부수입니다. 남편이 선택한 것을 따르는 부인 쉽지 않은데 아까 제가 이 멘트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상민 선생님께서
계속 무언가를 더 말하고 싶어 하셨어요. 어떤 그 즈음에 뭔가를 우리가 하려고 이렇게 거의 매일 집에서 누군가랑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먹고 있었어가지고 거실 정도는 깨끗했어요. 다행히. 항상 매일 사람들이 오니까 예,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라 그래서 네네. 뭐 다행이었죠. 본인이 생각하기엔 깨끗한 집 상태셨다고.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특히나 방송에 우리 집이 다 나갈 텐데 문을 열어준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사람을 초대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밥상을 나누시는 두 분이셔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은 궁합과 쿵짝이 맞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 그러셨고요. 그때 첫 방이 나간 게 2016년도고요. 그 후로 지금 2020년까지 거듭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삶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저희가 그때 되게 어려운 어떤 지경에 정말 심기일전이었거든요. 그 심기일전과 비슷했는데 그 방송 이후에 제가 재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100회인가 200회에 나왔을 텐데 저희가 그 지역에 정말 저희를 되게 응원하는 어떤 분의 그 도움으로 매장을 얻게 되고 저는 참고로 패션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옷을 디자인하는 저희 자체 브랜드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방송의 효과 때문에 그런 일들을 시작했다라기보다는 제가 2013년도에 우리 한상민 대표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골목백화점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골목백화점이라는 게 누구나 사람들이 공간이 주어지면 그걸 백화점처럼 활용해서 자신의 물품을 판매하고 전시하고 그것을 통해 수익을 얻는 그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준비하고 계실 때 그 아이디어로 저희가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그 골목 백화점 사업은 잘 되셨을까요? 그건 일종의 사업이라기보다는 뭐 그렇죠. 재밌는 이벤트 같은 거였는데 갖고 있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재능 같은 것도 나누고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지만 가족처럼 누가 만들어 온 음식이나 아니면 누가 노래를 한 거 같든 춤을 추든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자 이런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직은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그 향해 가는 걸음을 우리가 응원해 줘 보자. 가족에 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골목백화점이라는 이름으로 8회인가 9회 정도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정기적 이벤트 같은 걸로 했었죠. 네. 네, 일종의 골목의 가로등 같은 역할이었네요. 내가 지나다니는 길을 아무도 모르지만 가로등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내 길을 비춰주고 있는 것처럼 골목백화점을 통해서 재능 있는 사람 그리고 나누고 싶은 사람 자신의 길을 부려보고 싶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전시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줬던 것 같고요. 두 분의 삶이 사실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철로 역전 같았거든요.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오면서 두 분이 만나시고 또 두 분을 통해서 서로가 시너지를 받으시면서 또 서로 의지해 가시면서 사시는 것들을 봤는데요. 방송과 방송 후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삶이 사실 우여곡절이 높낮이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 부평에 12년 만에 왔어요. 12년. 네네. 2008년도에 저희가 완전히 파산하게 되는데 부평에서 망했습니다. 지도에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2km 거리더라고요. 네네. 부평 문화의 거리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영혼을 끌어모아 차린 매장이 이제 거기서 이제 홀라당 다 날렸죠. 그래서 오는 길에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둘 다 이제 개인회생이란 걸 하게 되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날라갔죠.
예, 단돈 200만 원 손에 딱 쥐고 길바닥에 나앉은 상황이었어요. 2008년도 부평에서. 예. 그리고 12년 만에 여기 다시 왔네요. 네. 그리고 저희한테 여쭤보신 게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 삶이 그전 2008년 이전과 후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변하지 않는 가치를 물어보시니까 저희가 처음에서 이제 소개드릴 때 두 아이 키우고 있는 그냥 아빠 한상민입니다. 아내 조수연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가치예요. 저는 저희가 그 전에도 사업을 꽤 크게 했었고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고 뭐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 그냥 변해버리는 것이고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관계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확대되면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이 되겠죠. 근데 단순히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가족 같은 공동체를 늘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골목백화점도 만들어 봤던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아동보호 같은 사업도 파트너들과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세상은 내가 증명한 만큼 보상 혹은 그보다 조금 적게 보상을 하죠. 근데 가족은 그냥 기어다니는 아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살펴주고 하듯이 그런 마음이 이제 확대되는 공동체를 계속 제 마음속에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변하지 않는 가치는 가족 같은 공동체다. 네. 오늘 수업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모임 초대해 주신 거에 대한 아주 큰 깨달음을 주시는데 저희가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게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실 거고 부평구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가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지만 저희는 작은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시면서 사람을 남기시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상민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마을 공동체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사람에 대한 가치일 것 같아요. 사람이 남는 거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초대하신 분들마다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남는 거고 우리도 사람이 남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사업을 하기 위해 모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가 가장 잃지 말아야 하는 가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분이 지금 살아오시면서 더불어 함께 살고 있고 또 가족같이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이기도 한데 더불어 같이 사는 효과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 네. 이 얘기를 나누려면 아까 남편이 잠깐 나눴던 그 골목백화점의 결과물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어요. 네, 저희는 그 공간을 잠깐 내어드렸을 뿐인데 그 골목백화점을 통해서 놀라운 집단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출근길에 남편을 위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손그림을 그리시던 분은 어느새 작가가 되셔가지고 책을 2권이나 내셨습니다. 그리고 눈 너머로 이제 쿠킹을 배우셨던 분은 자기가 주문이 가능한 케이크 전문점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또 놀라운 거는 직장 끝나고 와서 기타 연습하던 근데 이제 그가 이제 데뷔할 무대가 없었던 그분은 그 되게 유명한 지금 이 이름을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되게 유명한 그룹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결과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한 거는 그냥 그분들을 응원하고 저희 것을 나눠줬는데 그런 결과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밥을 먹고 뭐 이런 작은 일밖에 한 적이 없는데 저희 생각을 응원해서 저희에게 공간을 주셨고 저희가 그 공간이 성수동이다 보니까 성수동이 핫해지면서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 아는 지인이 자기 딸이 그런 공간을 운영하다 폐업을 해서 굉장히 우울증에 걸렸대요. 그래서 저희는 아동복인데 저희 그 상권이 이제 성인복으로 많이 바뀌어서 앞에 있는 행거 2대를 그녀에게 드렸습니다. 그냥 한번 갖고 있는 옷도 팔아보고 여기서 좀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틀 만에 80장을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대를 더 주고 한 대를 더 줘서 지금은 저희 매장의 60%를 그녀가 팔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어렵긴 한데 저번 달에는 1,000만 원이라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저희가 광교에도 매장이 있지만 그 매장도 25명의 디자이너들 경력 단절 엄마들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하는데 원래는 4분이 모이셨다가 25분으로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갖고 있는 걸 나눴을 뿐인데
있는데 저희가 내는 어떤 퍼포먼스, 어떤 가치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네. 나눔의 확장을 눈으로 목도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두 분에게 그 한 끼 줍쇼에서 현관문을 열고 사람을 들이는 행위는 굉장히 소소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는데 아침에 12시부터 저녁에 7시까지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이 프로그램이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했던 이경규와 강호동에게는 이렇게 이름으로 말하면 안 되나? 강호동 방송인과 이경규 방송인님께는 이 두 분이 구세주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보니 나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도 있겠구나. 무엇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삶의 연장선상의 두 분이 아직도 서 계신 것 같아요. 골목백화점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본인의 가게를 한 켠을 내어드려서 가게가 어려운 사람들의 거의 개인 회생을 돕고 계시는 그런 삶을 또 살고 계셔서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고 소개하셨던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에서. 저도 한상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하기 전에 성수동에 가서 직접 배웠는데요. 제가 2016년도에 방송으로 봤던 성수동 골목과 지금의 골목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힙한 곳이 되었더라고요. 저희 부평 문화의 거리보다 훨씬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소소하게 예쁜 가게들이 정말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시작점에 같이 계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 변화를 함께 실천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성수동도 굉장히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그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계기들이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눔에는 총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눈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진 것이 있는 만큼만 나누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지 않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중에 본인도 이제 크리스찬이면서 전도사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는 봉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항상 자신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써서 노숙인들을 돕고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대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숙자를 지원하고 있다가 한 3년 전에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전도사에서 목사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을 텐데요. 젊은 아내와 이주를 하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다시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한국에 올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본인 통장에 딸랑 50만 원이 있는데 본인이 항상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알고 어떤 분이, 근데 그분에게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나 좀 도와달라고 계속 페이스북 메시지를 준다든지 막 이러는데 그분도 그래요. 워낙 유명하시니까 우리 너무 힘든데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는데 어느 글이 너무너무 진정성이 있어 보여서 돕고 싶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와이프와 상의를 했는데 아이가 둘이나 생겼어요. 3년 동안에. 그래서 갓난 아이 둘을 키우고 본인은 한국에 들어오면서 비행기 값을 다 쓰고 해서 딱 통장에 50만 원이 찍혀 있더래요. 그랬는데 이분은 도와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와이프에게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5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 우리 좀 더 모아서 더 많이 도와드리자라고 하더래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이프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페이스북에 공지를 올리고 3시간 만에 200만 원을 모았대요. 그래서 그 모은 것을 그분께 전달을 해드리는 내용을 보면서 없는 것을 나누는 것도 우리는 나누겠다라는 용기를 내기가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께도 마지막 질문으로 나눔이 가진 두 분에게 나눔은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8년도를 기점으로 제가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바뀔 수 있는 요소가 망해서가 아니라 망해서 저희가 그때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종교는 없지만 성경책은 보거든요. 성경책에 보니까 초기 예수님 제자들이 살았던 장면이 나오는데 내 삶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아니까 자기 걸 누구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는 걸 막 나눠줘서 누구도 부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았다는 장면이 써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그 2008년 이후에 우리가 정말 가난했을 때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도와주고 응원해줬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먼저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삶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삶이구나라는 걸 배웠고 그래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런 말도 써 있던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원래는 그런 게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새로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 나눔이 뭐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게 아니니까 원래가 예, 생명도 시간도 뭐 재능도 건강도 원래 내게 아니니까 더 부족한 사람한테 이렇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당연히 흘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아내도 한번 말씀해 봐서요. 저한테는 나눔은 이제 저를 살게 했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받았던 것 중에 어떤 분의 집에 갔는데 나눠줄 게 없다고 냉장고를 여셔서 갖고 계신 반찬, 쌀 그걸 다 반반씩 나눠서 그 자리에서 저한테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눔이라는 게 참 어쩌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는 뭐든지 나눌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분은 저한테 나눌 게 없다고 저로 축복 기도를 2시간 해주신 분도 계세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시간밖에 없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제 힘들었을 때 저 아이를 봐주신 것도 나눔이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를 살게 했던 모든 게 그런 많은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눔은 생명 같습니다. 나눔은 생명. 사실 두 분이 지금 또 이제 육아 공동체 관련해서 또 아이를 키우는 문제가 가장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는 시기다 보니 육아 공동체를 또 꿈꾸고 실천하고 또 함께 참여하고 계시다고 저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게 우리가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베풀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사실 삶을 되짚어 보면 나 혼자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힘을 더불어서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하루 1박 2일을 잡아서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 이 두 분의 스토리는 다 전해드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만나는 게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에 대한 질문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음소거 해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두 분에게 드리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너무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가슴이 먹먹해서 지금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 건가요? 네, 계십니다. 최하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음소거 해제를 부탁드릴게요. 음소거를 해제해 주십시오. 네, 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또 이렇게 초대해서 여기 와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하면서 서로 나눔이라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지금 두 분께서는 그 밥 한 끼 주십시오 해서 진짜 선뜻 이러다가 밥 한 끼를 주신 분인데 정말 그것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남을 대할 때 아무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이웃을 이렇게 맞이한다는 게 참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두 분께서는 그게 이렇게 기본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분께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나눔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마음은 같지만 실천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처음 시작이 어떤 것부터 됐는지를 한번 작은 그 동기부여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 시작한 나눔의 에피소드 한 가지, 작은 거를 한 가지 소개시켜 달라는. 제가 시작했다는 것보다는 제가 어릴 때 봤던 장면이 있는데요. 저희 초등학교 때, 저 국민학교 나왔지만 국민학교 때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 문 열자마자 막 엄청난 냄새가 날 때가 가끔 있어요. 막 썩어가는 냄새 같은 게 있죠. 들어가 보면 할머니가 누굴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고 있어요. 노숙자인데요. 정말 그래서 그 냄새는 벗어놓은 옷에서 나는 냄새고 씻기고 새 옷을 입혀가지고 밥을 차려서 먹이는 장면을 제가 어릴 때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처음엔 그 냄새가 토할 것 같다가 그걸 주기적으로 하시는 할머니를 보고 그냥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런 분들의 냄새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할머니가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란 게 저한테 좀 이제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전 뭐 누구한테 준 건 기억이 별로 안 나고 받은 거 엄청나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정말 그때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친구가 오토바이를 사줬고 오토바이 기름값도 누가 줘서 타고 다니고 교회 갔다 오면 쌀 한 봉지 얻어서 그걸로 먹고 뭐 계속 그런 것만 한 3, 4년 동안 했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뭐 여전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받은 거밖에 기억이 없어서 뭐 준 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누가 10,000원을 저희 기름값을 하라고 10,000원을 주셨는데 10,000원을 탁 받고 이게 왕복 기름값이 되겠구나 했는데 누군가가 이제 차비가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제 5,000원을 떼서 드렸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저희 전 재산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작은 거부터 나눠봤더니 전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손이 달달 떨렸을 텐데 10,000원을 나누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시작. 안 믿어지시죠? 전 재산이 5,000원. 근데 그때 저희가 제일 없을 때 집에 있는 동전까지 탈탈 다 끌었어가지고 집 밖을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인 적이 한 3, 4개월 정도도 있었어요. 네. 그 지금 우리 두 분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려움을 겪은 거를 기본 토대로 해서 내가 그때 그런 고마움이 지금 토대가 된 것 같고요. 지금 두 분 선생님 너무 좋은 그 실리를 이렇게 우리 사무국장님이 모셔와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선생님 얘기를 잘 듣고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면서 있어서 나눔이 아니라 없어도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마무리 멘트까지 완벽하게 해주신 최하자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기 또 질문 있으실까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질문이 없으셔도 의무감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셔요. 어려운 두 분을 모셨는데 먼 길까지 오셨는데 질문 없으실까요? 아우 다들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우리 전상수 대표님, 아니 사무국장님 질문 하나 던져보시죠. 음소거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엄청나게 도와주시네요. 다른 분들 음소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음질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국장님 아까 뵌 걸로 빠빠이. 네. 저희 강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김용환 대표님 빨간색 옷이 굉장히 잘 보이는데요. 김용환 대표님, 김용환 선생님, 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소거 해제가 안 되어 계셔요? 네, 됐습니다. 아니, 뭐 질문을 강제로 시키고 오세요, 국민체육관. 저도 함께 줍쇼 열심히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사실은 자기 방문을 열어주기 쉽지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이렇게, 솔직히 그 사람 가고 나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가고 나서 기분이 어떠셨는지 여쭤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때 어떤 사업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있었는데 상황도 어렵고 해서 근데 그때 주제가 그분들이 1회 때 밥 못 얻어먹고 2회 때 이제 기적적으로 우리 집에 오면서 그날 방송의 주제가 심기일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뭘 하신지 모르겠지만 심기일전해서 다시 도전해 보시라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데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온 메시지 같이 들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심기일전 해보자 그래서 저는 되게 응원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초대하고 저도 신기일전 했지만. 네? 저도 신기일전 할게요. 김용환 선생님도 심기일전 하시겠다고? 네. 많이 화이팅! 시청하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환 활동가님은 하하골 주민협의회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얘기한 주택관리사무소 플러스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실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본인의 여건이나 건강이나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 다 어려우신 상황에서도 또 심기일전 해보시겠다고 하니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마이크 대시고 화이팅을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막 손만 올라가도 입에 손만 대셔도 막 손을 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네. 마분니는 소리가 안 잡혀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삐익삐 소리가 나는 게. 지금 켜진 건가요? 네, 켜졌습니다. 저 내용을 잘 못 들어서 강호동이 얼굴 크던가요? 강호동하고 친하냐고 여쭤보시네요. 그 질문 항상 받습니다. 강호동 얼굴 진짜 큽니다. 제가 얼굴 꽤 큰 크냐고. 편인데 저보다 한 2배 크더라고요. 저 살면서 그렇게 머리 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전상수 네, 잘 사무국장님도 알았습니다. 전상수 사무국장님도 얼굴이 꽤 크십니다. 네. 이 소리가 안 들리네. 안녕히 가세요. 네. 자, 그러면 영성마을 김찬미 선생님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성마을의 김찬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육아 공동체 이제 그런 것도 준비 중에 있으시다고? 진행 중이시라고 하셨나? 예,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마을에 이제 원도심 마을이라 주로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젊은 층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 안에 마더센터라고 해서 이제 젊은 엄마들이 좀 모여서 이제 마을도 좀 되살려보고 여러 가지 활동도 같이 해보는 것들을 조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육아 공동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두 분의 육아 공동체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육아 공동체보다는 저희 이제
지인들의 아이가 좀 컸어요.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그 중에 제일 막내쯤 되는데 더 어린 애도 있구나. 근데 홈스쿨 하는 세 가정이 이렇게 만났어요. 세 가정 아이를 다 합치니까 9명이에요. 둘, 셋, 넷, 예, 9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가정이 생각이 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살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인천으로 이사를 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살면서 이제 집에서 애들을 공부를 한번 시켜 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 만나면서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들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있고요. 그 사실 네. 저의 그 육아 지금 사실 제가 너무 바쁜데 그 홈스쿨링을 결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아이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아이한테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 아이한테 무엇이 되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아이가 무엇이 될까를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엄마 아빠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게 더 큰 교육이라는 걸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같이 가고 또 어떤 미팅할 때도 옆에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약간은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더 나눠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결심을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가 뭐 교사가 돼야 된다든지 의사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기대치가 있었다면 아마 시도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행하기도 바쁜 시간에 저희는 좀 아이 각자에게 주시는 뭔가가 있을 것이고 이 아이는 그냥 놔둬도 잘 자랄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걸 찾아갈 수 있게만 도와주자 이런 개념으로 시작한 거라 좀 기대가 낮아서 좀 더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죠. 예. 김찬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이 더욱 많아졌어요. 제 주변에도 보고 저희 집에도 보면 심지어 저도 아이가 셋이고 이제 큰 아이는 중학생 중2 한참 힘든 중이고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올해 입학을 했는데 학교를 가본 적이 몇 번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학교가 재밌어야 하는데 학교가 가기 싫은 곳이 돼버렸어요. 집에 있으면 빈둥빈둥 너무 그게 편하다는 걸 아이가 벌써 느낀 거예요. 첫째, 둘째는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까 엄마 학교 안 가고 집에 있는 방학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막내는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인데 막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생활이 좀 어그러지고 일상이 다 뒤틀리면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적응하는 게 너무 많이 힘들어진 경우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저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용기도 대단하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을 만난 것도 굉장히 축복인 것 같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김찬미 대표님 응원합니다. 네. 저희 공동 육아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마을 공동체라는 게 가장 기본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그 일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두 분의 삶에서 사실은 매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을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를 키우면서 고민이 맞아떨어졌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해볼까 고민하는 그 결과물들이 이렇게 하나씩 맺어져 가고 있고 지금 아직 완성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권역별로 모일 때 풍선 불기 해보셨죠? 다 기억나시죠?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풍선을 불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각자 자기 자리에 계신 풍선을 다들 불어서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초대자님들은 지금 직접 불고 계시고 저는 한 번 불어서 여러 번 쓰는 이미 불었습니다. 네. 자, 이거를 흔들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화면에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어이구, 부평 마을 공동체 잘 보이게 마을 이야기 딱 보여주시는 영성마을 김천미님 감사합니다. 네, 연극마을 올레팀도 너무 잘 보이고요. 풍선 잘 보입니다. 우리 저기 할머니 누구 어머님 누구실까요? 풍선을 너무 작게 부르셨어요. 좀만 더 불어주세요. 풍선이 너무 작아요. 좀만 더 불어주세요. 아, 위에 이미 불어서 걸어 놓으셨군요. 네네. 센스, 카메라를 돌리는 센스까지. 감사합니다. 자, 풍선이 안 보이시는 분들 누구실까요? 우리 동안마을은 앞으로, 화면 앞으로 다들 나오셔서 하트 한 번만 그려주십시오. 동안마을은 풍선이 없으시니까 화면에 하트를 그려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동안마을 저희가 키트 나중에라도 배송해 드릴게요. 네, 기다려주세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풍선을 다 부시고 흔들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내일 유튜브에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굴포천. 네, 감사합니다. 네, 역사탐방도 감사합니다. 네, 사랑넝쿨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